그날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에서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저 뒷모습, 분명 우리 집 며느리 될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연인처럼 속삭이는 모습.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제 60평생 사업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건 분노뿐이었어요. 증거도 없이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 모든 일은 바로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멀리서 보인 그 뒷모습, 분명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 곁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직감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그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사업 동료들과 골프를 치고 막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던 참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라운딩이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어요. 요즘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거든요. 60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제는 손주 얼굴이나 보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클럽하우스 입구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눈이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긴 생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 그 뒷모습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2달 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왔었죠. 키도 비슷했고 걸음걸이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옆에 있던 남자였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키가 작고 체격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여자의 허리에 손을 가볍게 올린 채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여자는 고개를 젖히며 웃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함께 있던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죠.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저는 두 사람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자가 차에 타기 직전 남자가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죠. 평생 사업을 하며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대충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제가 우리 집 며느리 될 여자를 처음 봤을 때도 분명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막연한 불편함 정도로만 여겼죠.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늙은 아버지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 출장 중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골프장에 나타나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제가 본 것이 진짜일까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지 고민됐죠.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괜히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본 게 맞다면 우리 아들은 지금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60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일궈내고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왔던 저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저 걱정만 가득한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죠.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아버지인 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처음 그 여자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2달 전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35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하지 않던 아들이었거든요. 회사 일에만 매달리며 살던 아이가 드디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싶어 마음이 흐뭇했죠. 그런데 막상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함께 들어선 그녀는 정말 완벽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적당한 화장과 단아한 미소, 인사도 정확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계산된 듯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을 꼭 쥐거나 눈을 이리저리 굴리거나 말을 더듬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그녀는 마치 100번도 넘게 연습해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느낌은 계속됐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대답은 완벽했지만 거기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이력서를 읽어주는 것 같았죠. 우리 아들을 어떻게 만났나요? 제가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세미나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발표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먼저 말을 걸었죠. 답변은 자연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제 반응을 살피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지만 저는 늘 눈을 봤습니다.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진실을 담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웃는 사람의 눈은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그런 빛을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거기엔 냉정함이 있었죠. 마치 상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용할 가치를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가끔씩 손을 잡아주기도 했죠.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만났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아들은 저렇게 순수한데 저 여자는 과연 진심일까?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 집안은 자세히 알아봤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뭐 그런 걸 따지세요? 요즘 시대의 집안 타령이에요? 제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물어본 겁니다. 집안이 아니라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근데 혹시 저 친구가 다른 남자 만난 적은 없니?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죠.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그저 느낌만으로 아들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아니다. 괜한 걱정이었어라고 말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돌멩이 하나가 걸린 것처럼 불편함이 남았죠. 화장실에서 돌아온 그녀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네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 직전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웃고 있었는데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골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아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지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부르셔서 회의도 일찍 끝냈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죠. 저는 준비해둔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어제 골프장에서 이상한 걸 봤어. 내 여자친구 말인데. 말을 꺼내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또 시작이세요? 아버지, 유진이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이미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계속 말했죠. 클럽하우스 앞에서 봤어. 다른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냥 친구 사이 같지 않았어. 허리에 손을 올리고 키스까지 하더구나.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보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응, 아버지가 직접 봤어. 분명 유진이가 맞았어. 생머리에 검은 원피스 입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유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내가 직접 본 거라니까.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죠. 뒷모습만 보고 어떻게 확신해요?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민준아, 아버지를 믿어줄 수 없니? 평생 사람을 봐온 아버지가 그냥 하는 소리겠니?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유진이를 안 좋게 보셨잖아요. 첫 만남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집안 타령하시고, 아들이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 제 말을 끊으며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인정하세요, 아버지. 그냥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증거도 없이 의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게 가장 답답했어요. 제가 본 건 뒷모습이었고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었죠. 그저 아버지의 직감과 경험만으로 아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아,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아버지가 잘못 봤으면 사과할게. 하지만 만약 맞다면 만약도 없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간섭하지 마세요.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그날만큼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민준아. 제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아들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아버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유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죠. 잠깐, 민준아. 아직 할 말이. 제 외침에도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아들을 지키려 한 건데 오히려 아들과의 거리만 멀어진 것 같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아들의 차가 빠르게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마도 유진이에게 가는 거겠죠. 제 말을 전하고 저를 욕하며 위로받으려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 아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요. 그래야 아들을 설득할 수 있고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어요. 60평생 살아오며 이런 일을 해볼 줄은 몰랐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형사님? 저 김 회장입니다. 혹시 요즘 시간 좀 내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하늘 아래 제 마음도 함께 무겁게 가라앉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니까요. 박 형사와의 통화 이틀 후 저는 낯선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남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택시 기사들이 쓰는 모자.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60평생 정장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차림을 하게 될 줄이야. 손에는 박 형사가 구해준 가짜 택시 번호판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사람을 붙이는 게 나을 텐데요. 박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형사님.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해. 남한테 맡길 수 없어. 아들 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게다가 소문이 퍼지면 안 됐어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유진이가 자주 가는 장소를 파악해서 택시 기사로 변장한 채 미행하는 거였죠. 박 형사가 알아본 바로는 유진이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강남의 한 카페에 간다고 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하더래요. 박 형사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연 친구일까요? 화요일 오후 5시 저는 제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렌트한 택시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으니 손에 땀이 맺혔어요. 이 나이에 택시 운전대를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유진이가 사는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 반쯤 건물 입구로 그녀가 나타났어요. 빨간 코트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 친구 만나러 가는 치장치고는 너무 화려했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바로 제 차였어요. 강남역 쪽으로 가주세요. 유진이가 뒷좌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백미러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곧 만날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요? 기사님, 여기 세워주세요.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레스토랑이었어요. 요금을 받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죠. 유진이는 레스토랑 입구로 걸어가더니 안에서 나온 한 남자와 포옹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였죠.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연인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직감이 맞았다는 안도감보다 우리 아들이 속고 있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다시 택시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유진이는 남자의 팔에 기대 비틀거리며 걸었죠. 술에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남자가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고 저는 재빨리 차를 몰아 그들 앞에 섰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초동 쪽으로요. 남자가 주소를 알려주며 탔죠. 유진이는 그의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유진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술에 취해 잠든 모양이었죠. 저는 백미러로 슬쩍 두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신호등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남자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응, 나야. 남자가 통화를 받았죠. 아직 진행 중이야. 걱정 마.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살짝 줄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잖아.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남자의 말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죠. 결혼식? 우리 아들 결혼을 말하는 건가요? 결혼하고 나서 움직이면 돼. 회사 지분 넘어오는 거 확인하고.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유진이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였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지분을 손에 넣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더 들어야 했어요. 늙은이는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건강도 안 좋다던데.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늙은이라니.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아들 녀석은 순진해서 문제없어. 유진이가 잘하고 있잖아. 통화 상대가 뭐라 말했는지 남자가 웃었죠. 그래, 완벽한 계획이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 정체를 들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핸들은 놓지 않았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생하고 있어, 자기야.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유진이가 눈을 떴어요. 벌써 다 왔어? 몽롱한 목소리로 물었죠. 응, 곧 도착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는 몸을 일으키며 백미러를 통해 제 뒷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님?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네.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착각이실 겁니다. 손님, 저는 모자를 더 눌렀었죠. 하지만 유진이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백미러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유진이가 놀라 소리쳤죠. 들켰습니다. 뭐? 남자가 황급히 앞을 봤어요. 이 사람 아버님이야. 민준이 아버지.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라고? 그 순간 남자가 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차 세워. 하지만 저는 속도를 높였어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터져나왔죠. 이 미친. 사고 나겠어. 남자가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요.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제 목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나요. 저는 한 손으로 남자의 팔을 밀어냈죠. 차가 휘청거렸습니다. 미쳤어? 죽고 싶어?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남자의 주머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칼이었어요. 작은 접이식 칼. 오늘 여기서 끝이야, 영감. 남자가 칼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죠. 칼날이 희미한 가로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남자의 손이 제 목 옆으로 다가왔어요. 사고로 위장하면 돼. 술 취한 택시 기사가 중앙선 침범했다고 하면 끝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침착했죠.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괜찮아?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계산이 서려 있었죠. 괜찮아. 이러다 들키면 다 끝이잖아.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차는 한적한 강변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엔 차도 별로 없었죠. 남자의 계획대로라면 저는 여기서 사고를 당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묻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게 되겠죠. 영감, 딱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 남자가 칼을 제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피부에 닿았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많이 알아버렸다고? 제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자네들이야말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말에 남자가 잠시 멈칫했어요. 뭐? 난 항상 최악을 대비한다네. 저는 오른손으로 대시보드 밑을 눌렀죠. 그 순간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미리 설치해둔 GPS 추적 장치에 연동된 신호였어요. 박 형사에게 위치와 긴급 상황이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죠. 이게 뭐야? 남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끼익, 차가 미끄러지며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 두 사람이 앞으로 쏠렸죠. 으악!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칼을 놓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졌어요. 검은색 SUV 두 대가 우리 차를 앞뒤로 막아섰죠. 차에서 네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제 회사 경호팀이었어요. 회장님, 경호팀장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이게? 남자가 다시 칼을 집으려 했지만 경호원이 재빨리 뒷문을 열고 그의 손목을 제압했어요. 꼼짝 마. 나.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덩치 좋은 경호원 둘이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유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어요. 아버님. 이건 입 다물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반말을 했죠. 유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남자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죠. 자네는 누군가? 제가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낼 수 있네. 이미 자네 얼굴은 다 찍혔어. 저는 차 안을 가리켰죠. 블랙박스였습니다. 제가 미리 설치해둔 특수 블랙박스는 차 안대화까지 모두 녹음했어요. 회사 지분 넘어오는 거 확인하고 늙은이는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그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었죠. 이건 함정이었어?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함정? 아니야. 난 그냥 진실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네. 자네들이 알아서 다 떠든 거지.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박 형사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형사님.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건넸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유진이가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아버님, 제발.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제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목소리도 다 녹음되어 있네. 이제 우리 아들한테 가서 직접 설명해 보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더군요. 아버지, 또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인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보여줄 때였습니다. 민준아, 와야 해. 내가 꼭 들어야 할 게 있어.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죠. 1시간 후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것만 보게. 끝까지. 화면에는 어젯밤 택시 안장면이 나타났죠. 처음에는 무심히 보던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움직이면 돼. 회사 지분 넘어오는 거 확인하고.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늙은이는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유진이가 남자와 대화하는 장면, 칼을 꺼내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민준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죠. 아니야, 괜찮아.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뭐 있니? 속은 거잖아. 아들이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고 그만하게.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경찰서에 있네.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제 대답에 아들이 크게 한숨을 쉬었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아니었어, 민준아.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야. 저는 박 형사가 조사한 자료를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저 남자는 유진이의 대학 선배래. 둘이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돈 많은 집 아들들한테 접근했다더구나. 아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몇 번째예요? 세 번째라던데. 다행히 이번엔 결혼 전에 들통났지만 제 말에 아들이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한 달 후 유진이와 그 남자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에 실형을 선고받았죠. 아들은 그 시간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상처를 치유해 갔죠.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수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죠.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우리 아들을 보는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괜찮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있어요. 3살배기 녀석이 제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죠.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저를 올려다봅니다. 이건 말이야 할아버지가 세상을 보는 도구란다.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며 웃었어요. 아버님, 준우가 또 귀찮게 하죠? 아니야, 전혀. 이렇게 귀여운데 뭐. 저는 손주를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달랐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고 계산적이지 않지만 현명했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은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신규 프로젝트가 성사됐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죠. 예전에 순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성숙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들이 수북했어요. 자, 다들 많이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먼저 밥을 떠서 저에게 건넸죠.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민준아. 이 순간이 너무 평화로워서 가끔은 꿈이 아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식사 후 아들과 단둘이 서재에 앉았어요. 아버지, 그때 생각 가끔 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잊을 수가 있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도요. 가끔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났잖니. 맞아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죠? 아들이 확인하듯 물었어요. 당연하지. 진심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제 말에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제가 아들의 말만 믿고 넘어갔다면 지금 이 평화는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의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켜보고 확인하고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이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아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내 아버지잖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감사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끝까지 아들을 믿고 지켜줬다는 것에요. 사람을 속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티가 나죠. 저는 그날 아들의 결혼을 막았지만 대신 아들의 인생을 지켜냈어요. 사랑이란 눈이 멀게도 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기다리면 언젠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실에서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가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이 보여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게 바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네 사는 이야기, 가족의 이름으로 계속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지만 결국 사랑이 이기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저는 오늘도 가족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티가 나죠. 저는 그날 아들의 결혼을 막았지만 대신 아들의 인생을 지켜냈어요. 사랑이란 눈이 멀게도 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야기, 가족의 이름으로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